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곳이 있죠. 바로 폴란드죠. 폴란드. 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니까 이 폴란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폴란드는 이게 보면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픔의 땅이죠. 이게 네. 독일이 1939년에서 45년까지 이 점령하면서 여기에 그 홀로코스트가 세워지고 비유대인 300만, 유대인 300만 명이 희생된 그런 아픔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최근까지 1986년까지 공산 정권이 들어섰다가 지금 물론 바뀌었지만 정권이 그런 곳에 있어서 이 폴란드 사람들이 본인들도 유대인 학살에 가담하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는 땅이죠.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북한 공화들은 불가리아, 헝가리, 동독, 러시아 여러 곳으로 갔단 말이죠. 그럼 왜 이 영화가 폴란드여야 됐을까요? 그리고 왜 폴란드를 우린 가야죠? 지금도 이 다큐멘터리 이제 원래 예정했던 그 시나리오 장편 극영화로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루터기. 근데 그래서 계속 폴란드 역사를 디테일하게 더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폴란드의 역사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굉장히 신비하면서도 우리가 이게 그야말로 배울 점도 많고요. 우리가 정말 거울 효과라 그러죠. 투영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역사의 상처가 굉장히 비슷하죠. 폴란드가 역사상 분단을 3번 겪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차 대전 때 나치에 점령당했을 때는 독립군이 그 파리하고 런던으로 옮겨가면서 임시 독립 정부가 있었어요. 상당히 흡사하네요. 그래서 김광균이라는 시인이 폴란드의 네. 집회를 보면 그 우리나라가 왜 한과 똑같다라는 내용의 시를 쓴 적도 있죠. 우리의 한이 서려 있다 이런. 그래서 시기도 비슷했고 우리보다 좀 앞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독립군들의 그 독립운동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래서 바르샤바를 이 독립군들, 시민군들이죠. 사실은 기성 군인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민군들은 뭐 학생, 대학생, 그냥 직업인들이 그냥 군복 입고 어설프게 총대 메고 이렇게 시위를 했던 거죠. 이 수도를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때 나치가 이제 패전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모든 전략 무기를 거기다 쏟아부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왜 나치를 이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폴란드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었던 시민군이 사실 이 독립군들이 계속 이렇게 결사항전을 벌이면 러시아한테도 좋지 않거든요. 나중에 러시아가 점령당한 다음에도 그 스피릿이 남아있을 테니까 러시아가 거기서 발을 뺍니다. 그래서 그냥 봐주기로 해놓고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샤바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죠. 나치의 모든 전략무기 전투기 공격이. 몇 년 후에 수년 후에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남한은 남한대로 공격이 굉장히 심했고 북한은 사실은 근데 더 많이 이제 피해를 봤죠. 어떤 의미에서냐면 기관 시설들이 파괴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미군이 전략적으로 훨씬 우세했으니까 좀 당연한 거죠. 이제 남한 쪽은 이제 중공군들이 탱크로 이제 육전을 했다면 이렇게 피난 행렬의 전투기 폭격이 이루어졌지만 북한은 땅 전체가 다 전투기 폭격 미군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제 평양이 완전 폐허가 됐는데 평양 사진과 이제 바르샤바 사진을 보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 시설이 다 없으니까 이게 그냥 허당인 거예요, 땅이.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도 어떤 비슷한 부분이 있었고, 이 역사의 상처라는 면에서 폴란드와 한국이 겪었던 것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사실은 홀로코스트를 겪었거든요. 아우슈비츠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600만이 죽습니다. 폴란드 600만이라고 하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숫자죠. 근데 왜 그랬냐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 민족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근데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 민족의 40%가 폴란드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폴란드 사람들이 이방 민족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폴란드 촬영하러 갔을 때 그분들의 증언을 들으면 우리나라만 해도 국제 결혼하면은 단일 민족이라고 뭔가 이렇게 제재가 있잖아요. 부모님들 반대가 있는데 국제 결혼한다고 한국 남자랑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그 장인 장모님들이 너무 좋아를 하신대요. 어. 와 좋다. 그리고 한국이 폴란드가 사회주의에서 이제 탈바꿈을 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로. 그때 그 과도기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한국의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폴란드에 일자리를 확 마련하면서 경제적으로 좀 폴란드를 많이 도와준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이방 민족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웃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다 이웃이 돼버린 거예요. 같이 결혼해서 살고 뭐 이렇게 다. 그래서 사실은 폴란드는 본인들의 그 장점, 이방 민족을 수용하는 그 아름다운 전통 때문에 가장 처참하게 상처를 입은 나라. 근데 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그 뭐라 그러죠? 그 한국 사람인데 부역을 했다고 하죠. 부역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이걸 어떻게 분리시킬 수가 없이 다 결혼해서 살고 막 이러니까 마을 단위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학살을 하면 이제 살려주겠다 내지는 식량을 공급해주겠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마을 단위로 유대인들을 공터에다 놓고 학살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폴란드인들이 나빴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사실 어느 민족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전쟁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가 있어서 사실 미국으로 나중에 많이 건너가거든요. 폴란드 유대인들이. 그럴 때 지금 미국의 유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독일보다 폴란드 사람들이 더 밉다라고 얘기할 만큼 폴란드 사람들하고의 앙금이 많이 이제 생기죠. 어떻게 보면은 폴란드라는 나라가 참 뭔가 억울함도 있을 것 같고. 네.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전쟁을 했고 그 이후에는 또 본인들이 사실 원하지 않는 러시아의 위성국이 되어서 사회주의를 겪었고 좀 많이 한국보다 오히려 더 역사가 힘들었던 나라죠. 그렇게 보면 통일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사실 이 폴란드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가 네. 북한 사람들 입장에 훨씬 더 가깝게 와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목사님 되게 놀랐던 게 이건 네. 이제 극영화에서 많이 담아낼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이 커리큘럼이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폴란드 선생님들이 전쟁고아들을 가르치는데 거기 일부 남한고아도 있었고 북한고아도 있었거든요. 근데 폴란드 역사적으로 분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폴란드가 문화예술, 특히 문학, 인문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굉장히 위대한 문인들이 많은데 아담 비에치라고 하는 그 폴란드의 섹스피어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쓴 판타데우시라는 말하자면 햄릿 같은 그런 시극이죠. 시극이 굉장히 놀랍게 아름다운 문학이 있는데 그게 폴란드 분단 시절에 쓰인 문학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한 챕터에 보면은 우리가 한 핏줄인데 내가 너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구나라는 대사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을 폴란드어 커리큘럼으로 그 텍스트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걸 읽고 연극을 시켰어요. 아이들이 이제 폴란드 선생님들 증언에 의하면 정말 빛의 속도로 폴란드어를 익혔다고 하거든요. 너무 빠르게. 근데 아이들이 폴란드어를 익혀서 그거를 공연을 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이 전쟁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기억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하면서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사실은 자국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조금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분단의 아픔을 노래한 이걸 읽으면서 자국의 이야기를 또 몰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랬다거나 아니면 쇼팽 같은 경우 이제 폴란드의 영웅이자 어떤 폴란드의 그야말로 심장인 그 예술인인데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기에 이제 민족의 혼을 다시 고취시키고 우리나라 그런 일제강점기 그런 분들처럼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쇼팽인데 쇼팽의 음악들은 전부 그래서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의 정서가 있는데 그 한의 정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네. 만돌린을 아이들에게 또 가르치면서 그 쇼팽 음악을 가르쳤어요. 그럼 그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비슷한 자국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심어주면서 아이들을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그런 교육을 하신 거죠. 예술 교육을 하셨어요. 훨씬 들으니까 저도 이 폴란드어 아이들 많이 봤지만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 네. 배경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것 같고 네.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영화의 대사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생명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봤다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계셨던 폴란드 선생님들 전쟁고아를 받아냈던 이 곳이 보면 이제 안 보는 분들은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텐데 저희들은 이제 금방 그런 단어들이 들어오잖아요. 엘림 기독교 센터 네. 들어오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단순히 휴머니즘에서만 근거하는 걸 넘어서는 사실 신앙적인 것들이 체화가 됐기 때문에 승화되는 면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단순히 이분들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냥 연민의 마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사랑, 긍휼함이 분명히 그 안에 저는 있다고 보여졌어요. 네. 근데 어떠셨어요? 직접 가서 그 마을을 보니까. 뭐 이분들이 신앙인이기도 하지만 네. 저는 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땅도 그 지역도 어떤 네. 전통도 하나님은 그 스피릿을 남겨두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우선 그곳이 엘림 기독교 센터가 세워졌다는 것이 그분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사실은 호주인가 어디서 온 선교사님들이 큰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동유럽이 가난했으니까 동유럽을 돌면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헐벗고 굶주리는 마을마다 들러서 그들을 먹이고 또 다시 가고 로드무비죠. 그리고 또 어떤 데 헐벗고 굶주린 마을에 들려서 또 먹이고 또 가고 그러다가 폴란드 그 마을에 정착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너무 빈민들이 많아서 폴란드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고 북한 아이들이 그 마을에 오기 전에는 그리스 전쟁이 있었는데 그리스에 그 그리스의 전쟁 난민들이 폴란드로 많이 유입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리스 전쟁 난민 고아들을 수용하는 시설이었고 북한 고아들이 왔을 땐 북한 고아들을 수용했고 지금 현재는 폴란드 전역의 중증 발달장애 아이들의 특수학교가 되어 있어요. 아, 현재는? 예, 현재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또 그 지극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 마을 이 마을 뭐야 도대체 정체가 뭐 치유의 마을이야? 그래서 그 마을에 가면 느낌이 그냥 평강이 흐르고 너무 아름답고 와 하나님이 정말 이 보존하고 계시는 마을이구나. 하나님 눈물이 고이신 곳이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쟁고아 아이들이 그런 마을에 갈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인생에서의 버림받은 아이들이었지만 네. 굉장히 위로가 됐겠네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 땅이 독일 영토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독일 정신병자들이 수용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런 땅은 아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회복시키신 것 같아요, 이 땅을. 그 얘기 들으니까 한국에 교회가 많은데 교회마다의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지역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좀 네. 들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네, 그 지역의 그런 커뮤니티 센터로서 그런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네. 실제 만나셨을 때의 그 폴란드 선생님들 어떠셨어요? 굉장히 눈물이 많으시고요. 진짜 그 폴란드의 전통이 그 이방 사람들을 환대하는 전통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얼굴 표정 자체에 이렇게 경계하는 게 없으시고 이분들은 어쨌든 그 전쟁을 겪은 상처의 DNA가 다 있는 분들이라 그리고 2차 대전 겪기 전부터 사실 전쟁이 많았던 나라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정말 DNA상 그 아픔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분들 같았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신기했던 건 이 아이를 저는 우리 지명이 유치원 때 친구도 이름이 얼굴만 기억이 나고 잘 모르겠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선생님들은 70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름이며 얘가 뭘 좋아하고 맞아요. 저도 그게 너무 얘 신기하더라고요. 취미가 뭐고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